1715년 태양왕 루이 14세가 죽고 프랑스 절대왕정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절대왕정 시대는 웅장한 바로크 문화 시대였죠. 바로크 문화는 왕족들이나 귀족들만이 향유했던 문화로 고풍스럽고 웅장했습니다. 음악에서는 바하와 핸델의 궁정음악이 바로크에 속하고 건축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한 베르사유 궁전이 여기에 속하지요. 이제 루이 14세가 죽고 절대 왕정이 무너진 후의 문화는 로코코 문화입니다. 한마디로 가볍고 섬세하고 경박한 문화인데 귀족들은 몰락하기 전 마지막으로 최고의 향락을 만끽했습니다. 로코코 문화까지가 귀족들만이 향유했던 문화이고 이후 프랑스 대혁명 이후는 일반 대중들도 즐기게 되는 낭만주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악에서 보자면 모차르트의 음악은 로코코 음악에 속하고 이후 베토벤의 음악은 낭만주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요. 모차르트의 음악은 귀족들의 모임을 위해 연주되었지만 베토벤의 음악은 대중들을 위해서도 연주되었습니다. 모차르트까지는 오직 귀족들의 살롱에서만 연주되었지만 베토벤 시대부터는 연주회장에서 모든 계층 사람들을 위해 연주되었지요. 이것은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바야흐로 문화는 귀족들만의 향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돈만 내면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귀족 문화였던 로코코 문화와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 살펴보고 로코코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영화 마리 앙뚜아네트를 보겠습니다. 이 로코코 문화의 중심은 단연 베르사유 궁전이었습니다. 건물 자체는 바로크 양식에 속하지만 그 내부의 화려함은 로코코 문화의 화려함과 섬세함을 보여줍니다. 로코코 문화는 특히 실내 장식이나 의상, 장신구 등에서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코코 시대 귀부인들의 의상은 가장 화려하고 장식적이었으며 가장 풍성했습니다. 가구들도 너무나 장식적이고 섬세하고 장식품들도 장식의 극치를 이루었지요. 작은 꽃장식이나 가벼운 깃털 장식 같은 것들이 로코코 귀족 문화의 가벼움과 경쾌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로코코 문화가 최고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는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의 시대였지요. 머리 모양까지 모든 것이 과장되었던,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권력이 끝나가는지도 모른 채 귀족들의 마지막 향락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비운의 왕비로 프랑스의 마지막 왕비였습니다. 그녀는 오스트리아 공주로 14살의 프랑스 루이 16세와 결혼했지만 프랑스 혁명으로 남편 루이 16세와 함께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로코코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영화 마리 앙뚜아네트를 보겠습니다. 감독은 소피아 코폴라로 대부를 만든 감독 프란시스 코폴라의 딸이고 마리 앙뚜아네트 역으로 커스틴 던스트가 맡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뉴욕 비평가협회 감독상,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 MTV 영화상 최우수 감독상, 아카데미 의상상, 그리고 칸느 영화제에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14살의 오스트리아 공주 마리 앙뚜아네트는 프랑스 황태자와 결혼하기 위해 프랑스로 갑니다. You turn for the official handover. Well to your party and leave all of Austria. 그런데 프랑스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과 이별해야 합니다. Mops! Retain nothing belonging to a foreign court. 드디어 루이 15세 왕과 황태자를 만납니다. 베르사유에 도착한 마리 앙뚜아네트는 화려한 궁전을 보게 됩니다.
황태자 곧 미래의 루이 16세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런데 너무 순진한 어린 신랑은 오래도록 부부관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While minor rights 화려한 베르사유 생활이 시작됐지만 매일 똑같은 일상과 사냥에만 빠져있는 루이 16세 때문에 앙뚜아네트는 점점 우울함에 빠져듭니다. Dearest Aunt, 고국에서 엄마는 빨리 아이를 낳으라고 성화입니다. until an heir is produced. 그러다 시누이가 먼저 아이를 낳게 되고 앙뚜아네트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이제 어디 마음 둘 곳 없었던 어린 앙뚜아네트의 사치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루이 15세가 죽고 루이 16세가 왕으로 즉위하게 되지만 아이가 없는 왕비의 표정은 한없이 어둡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사냥만 다니고 이제 매일의 파티에도 지쳤습니다. The American 한편 루이 16세는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치르는 미국을 돕느라 국고를 바닥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왕비는 드디어 첫 딸을 낳고 트리아농이란 작은 궁전에서 혼자만의 생활을 즐깁니다. 또 농가를 짓고 그곳에서 소박한 삶을 사는데 그것은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루소의 영향이었습니다. Chickens. Oh, I must do this more often. I love the country. So says, if we assume man has been corrupted by an artificial civilization, wandering up and down the forest with 한편 루이 16세는 계속 미국을 도우며 국고를 바닥내고 민심은 점점 더 험악해져 갑니다. Americans. Dauphin? 드디어 마리 앙뚜아네트는 황태자를 낳게 되지만 Your Majesty, 성남 민심은 혁명을 일으키고 by an angry 귀족과 왕족들은 베르사유를 떠나지만 왕과 왕비는 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과 왕비를 파리로 끌고 가기 위해 마르세유 폭도들이 왔습니다. 실제로 왕비는 이들에게 절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파리로 끌려가는 이 장면을 끝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